자, 그래서 이제 이 창일이라는 사람이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여기서 목의 기운은 양과 음이 있는데 양으로서 간목, 그 다음에 음으로서 을목, 이렇게 양목, 음목이라는 오행을 찾아냈고, 화에서 병화와 정화, 양화와 음화, 이렇게. 그 다음에 토에도 무토와 기토, 양토, 음토, 금도 경금과 신금, 양금과 음금, 수도 양수와 음수, 이렇게 이제 5가지 개념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옛날 사람 중국에서 천원지방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야. 머리는 하늘을 두고 있어. 그래서 하늘을 두고 있어서 이걸 천간이라고 그러고, 우리 육신은 땅을 디디고 있어. 그래서 지지야. 그래서 이제 천간지지로 받고, 이 원리를 이거를 십천간이라고 그러자. 즉 우리 정신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기운을 갖고 살아. 근데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기운을 갖고 사는데, 이거를 우리가 내 정신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의 기운을 갖느냐 화의 기운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행동 방식이 달라지지만은,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건, 이렇게 목화토금수 오행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전에 천원지방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땅을 디디고 있어. 땅을 디디고 있는 거를 지지라고 그러자. 그런데 이거 봐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신기하게, 지금 여기 지구가 있어. 근데 달이 있어. 이 중국에서는 달을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다에 나가서 간만의 차이를 봤는데, 달이 기울어지고 보름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됐을 때 그 간만의 차가 생기는 거를, 달의 기운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딱 돌아오는데 이게 29.5일. 그러니까 한 달이 뭐예요? 29.5일이고 이게 12번 돌아가는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그렇다고 본다면은 내가 지구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건 달의 기운을 받는데 이게 12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년 12달. 1년 12달이로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디디고 행동하는 거는 달의 기운 12달의 기운을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 지지는, 천간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에 의해서 10개, 십진법으로 10개를 했지만은, 이 지지를 기준하는 땅의 기운은 달의 기준하는 원력에 의해서 12달. 그래서 이거를 12지지를 찾아요. 12지지를. 그러니까 왜 지지는 10이 아니라 12개로 했냐면, 이거는 바로 1년 12달이라는 12월.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태양을 기준해서 돌아가는 게 양력.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요. 서양 사람이 만든 건 양력, 중국에서 만든 건 음력,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서양이든 동양이든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면서 24절기를 계산해낸 게 양력.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래서 양력 기운은 24절기는 똑같은 거예요. 달의 기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태양신만 강조했지 달의 신은 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양력만 계산한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해했기 때문에 달의 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달이 돌아가는 걸 기준하는 음력을 더 기준하고 거기에다 날짜를 맞췄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절기를 표시하는 양력과 달의 주기를 표시하는 음력의 날짜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거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19년에 7번의 음력을 만들어서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달이 지구를 돌아가는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딱 돌아오는 29.5일 걸리는 이게 12번 돌아가기 때문에 지지를 12개를 만들었는데 이 12개도 12지지도 아까 얘기했듯이 동서남북. 그러면 동이 뜨는데 동이 뜬다. 그러면 자 아까요. 동서남북인데 아까 여기다가 창일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오행을 붙였어. 그래서 이건 목이고 이거는 화고 여기 토고 금이고 수고. 그래 놓고서는 계절을 생각해 보니까 이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이때 따뜻한 봄이 되는구나. 봄. 그 다음에 뜨거운 때가 언제? 여름이로구나. 해가 서산해지면 서늘해지니까 가을이로구나. 그 다음에 북쪽이 되면 춥지요. 겨울이로구나.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은 4계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절기라고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환절기, 가을에서 겨울 갈 때 환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환절기가 4번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환절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계절. 그래서 이 12지지는 오행과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12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30일씩 12번 돌아가니까. 그때 이 지지는 이것도 똑같이 오행과 계절의 의미를 집어넣는데 아까 여기를 봐요. 아까 천간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을 때 이 길을 받는 오행이 음양 오행인데 이거를 목부터 시작했어요. 만물에 싹이 트는 목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선 그 농경사에서 먹는 게 중요하니까 곡식이 자라야 되니까 땅에다 뿌리를 받고 싹이 올라와야지 그거 자라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목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지는요, 잘 봐요. 1년 12달을 생각하는데 자를 제일 먼저 놨어요. 그럼 왜 자를 제일 먼저 놨냐 그러고 이거를 물론 음력이에요. 중국에서 중국은 양력을 알아서도 양력을 생각 안 하고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 자를 11월, 즉 1년 12달, 오행과 계절에 모여서 1년, 달이 돌아가는 건 1년 12달을 돼야 되니까 12달을 집어넣는데 11월이라는 자를 제일 먼저 놨어요. 이게 1번이야.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외워라.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이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역학은 사주를 수십 년을 공부해도 모르겠어. 이게 정답이 없어? 그건 말 같다는 소리 왜 해요? 정답이 없는 학문은 왜 배워요? 이거는 정답이 확실히 있는 학문이에요. 정답이 없는 거면 왜 배워요? 사주에 이런 사람이 이렇다라는 정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연령 비연령이면 학문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기준과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항상 왜 그랬을까? 항상 모든 학문은 why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외우라고 말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잘 봐요. 지금 창일이라는 사람이 1년 12달은 12계절을 만들고 아까 대효가 얘기했던 그런 음양 오행에다가 이 글자를 만들 때 이 지지는 1년 12달이야. 1년 12달 12월. 그러니까 12지지를 짜졌는데 왜 이거는 이걸 왜 제일 먼저 자를 먼저 놨냐면은 이걸 봐요.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 언제예요? 즉 밤이 제일 길다가 낮이 길어지기 동지가 딱 지난 다음 날부터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의 활동 반경이 커지죠. 잠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동지가 들어있는,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한 해가 바뀌는 게 동지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만 학자들은 동지가 지나면 한 해가 바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 제일 중요한 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동지가 있는 달이 언제예요? 음력으로 언제든지 11월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자를 일본에다 놓고 이 글자를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왜 갈라지는 글자를 그렸어요? 이 자라는 글자는 이게 아들 자자인데 쉽게 해서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서 애가 나오는 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그린 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에서도 자식을 할 때 자식을 아들 자자 쓰는 자식이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얼마나 영리해요. 창일이라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글자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가 11월에 동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가 일본에다, 왜 그런지를 알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일본에다 놓고 계절에 맞춰서 이게 11월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12월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축자야, 축자. 자, 이건 축자라, 축. 이걸 우리가 흔히 소축자라고 그래요. 소축자. 소축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는 12월이야. 근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축자를. 그 창일이라는 사람이 축자를 저렇게 만든 이유는, 자, 자가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나오는 형상이야. 그럼 애가 나올 때 우리가 속된 얘기로 어머니의 그 자궁이 벌어지는 형상이 자자야. 그러면 거기서 애가 나와. 애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어떤 애든지 주먹을 쥐고 나오지 손을 피고 나오는 애는 없죠? 손을 이렇게 쥐고 나와요. 손을 피고 나오면 잘못하면 손이 부러집니다. 애가 이렇게 나오면서 손을 딱 쥐고 나올 때, 자, 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절대 자기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애가 딱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쥐고 나오다가 궁둥이를 딱 잡고 숨을 쉬게 하죠. 숨을 쉬게 하면서 손을 딱 피웁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기운을 그 애가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기운에 의해서 그 애의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보는 게 이게 사주학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거를 하나하나 왜 그런지를 증명해 가면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가 손을 이렇게 쥐고 나오는 형상을 보고 그린 게 축자예요. 손을 쥐고 나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들어있다가 나오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즉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성장해가는 과정,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건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애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애를 딱 끼고 어떻게 해요? 애를 딱 끼고 애를 길러야죠. 길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직립, 쓴다는 거죠. 쓰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쓰기 위해서 애를 걸음마를 시켜. 그 부모가 애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키잖아. 즉 손을 맞잡은 형상. 그 손을 맞잡은 형상이 요게 인자예요. 범인자.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 요 글자를 보면은 손을 이렇게 맞잡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자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애가 그렇게 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라고 그러잖아.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돼. 그죠? 또 좀 이따 계절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계절적으로 요게 1월이야. 1월. 그때 요 1월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입춘이 들어있어. 봄이 오는. 그래서 새해가 들어오는 걸 지금 1월을 기준하는 거예요. 입춘. 근데 원래는 과거에는 동지가 한 해가 바뀌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래다가 한참 지나온 다음에 기원전 한 1,000년 전쯤에
중국의 고대 국가가 만들어진 게 우리가 주나라라고 그래. 주나라. 그러니까 하운주 시대예요. 예? 그 하운주 시대의 마지막 그 시기가 주나라인데, 주나라를 창설한 게 그 무왕이에요. 그 밑에가 문왕인데, 그 무왕 때 그때는 이미 고대 국가 형성이 됩니다. 기원전 7, 8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동지가 하나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동지가 너무 춥죠. 너무 추워요. 그래서 입춘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주나라 무왕에 의해서 입춘을 한 해가 시작하는 설날로 보자. 이때부터 하나가 시작한다. 라고 정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들어와야만 해가 바뀐 걸로 지금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창일이 만들 때는 동지를 기준했던 거예요. 지금도 대만 학자는 동지를 기준합니다. 그리고 1월이에요. 그 다음에 2월을 요거를 토끼눈 형상의 묘자를 그리는데, 이 묘자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인이 손을 맞잡은 모형이라면은, 묘는 창문을 열고 애가 튀어나가서 노는 모형이야. 이게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젖혀. 이 문을 열어젖혀. 이렇게 문을 열어젖히는, 이 문을 열어젖히는 모형 아니에요. 이걸 열어. 이 문을 열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만든 글자가 묘자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때 바깥 태어나가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묘자고, 이때 2월이야. 그러니까 봄이 들어오고 따뜻해지니까 애가 바깥으로 태어나가서 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묘. 그러고 나서 이제 자 11월 축, 12월 인, 1월 묘, 2월. 그 다음에 3월이 되면은, 애가 3월이 되면은 그때 농경사회니까 밭에 나가서 뭐해, 밭이고 강가고 바닷가에 나가서 뭐해, 조개를 잡아 먹어요. 이런 어류를 봄이 되고 따뜻해지고. 그래서 만든 글자가 용진자란 진자예요. 이게 조개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상을 보고 그린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는 용진자가 됩니다. 용의 의미를. 천둥 번개가 치고 뭐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4월이 되면은 따뜻해. 4월이 돼야만, 음력 4월이 되면 뜨거운 열기를 갖고, 이때 뱀이 바깥으로 나와. 이 뱀이라는 동물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의 그 뱀이 중요한 요소 같지만, 동양에서도 이 뱀이라는 동물은 용에 유사한 그런 신성한 동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뱀이 나와야, 뱀사자야, 구불구불하게 뱀이 나와야 여름, 이때부터 여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음력 4월이 되면 뱀이 나와야, 그러니까 바깥에 뱀이 나왔을 때 벌써 더운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은 이게 마로자인데, 사실은 어떻게 그래? 애가 바깥에 나가서 크고 이제 뛰어놀고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성인이 되려면 뭐예요? 사냥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요 화살촉, 이 화살촉의 모양을 보고, 사냥하는 화살촉의 모양을 보고 그린 글자가 이게 오자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이 사냥의 계절이에요. 사냥하는 계절이에요. 5월. 그 다음에 6월이 되면은, 6월이 되면은 여기에 미라는 개념으로 표시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 밑에 지지는 12월이라는 달을 기준해서 만든 거예요. 달이 지구를 돌아갈 때 12지지로. 그때 6월에 이 미자는 어떻게 쓴 거냐면 이걸 봐요. 자, 쌀이요, 벼든 모든 곡식이
뿌리에서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갖고 이렇게 잎사귀가 주렁주렁 열리죠. 잎사귀가 주렁주렁 열리고 꽃이 피고 그러고 나서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 이삭을 보면 벼가 여기서 이렇게 꽃이 맺고 그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형, 이 싹에서 이렇게 열매가 이 모형을 보고 그린 게 이게 밑자예요. 이게 밑자입니다. 그래서 이 밑자라는 게 바로 이 열매를 맺는 형상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이 되면 이제 그때 뭐예요? 여기 봄에 꽃이 피었다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그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7월이 되면은 이게 신자예요. 이 신자는 뭐냐면은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그때 당시에 신자는 모든 한문의 글자에서요. 이 위에 이렇게 되는 거는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납신자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걸 봐요. 이게 밭전자에다가 쟁기로 이걸 긁어내요. 그럼 갈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가을이 돼서 추수하고 곡식을 긁어내는 거죠. 곡식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7월이 되면 뭐예요?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개념은. 그 다음에 8월이 되면은 이 곡식을 걷어들여서 쟁기에다, 이게 뭐냐면, 이 글자가 뭐냐면, 옛날에 항아리, 쟁기에다가 곡식을 담아놓은 형상이에요. 담아놓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8월이에요. 그 다음에 9월이라는 글자를 술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술로 표시했냐면은, 자, 이 9월이 되면은 이때부터 이걸 봐요. 이게 아까 이 글자가 대지, 이 무자죠, 무자. 이 무자 아니에요. 근데 이 무자는 대지예요. 근데 대지인데 해가 길어졌다가 우리가 하루를 놓고 봐도요. 하루를 놓고 봐도 저녁이 되면은 해가 떨어지죠. 그리고 뭐가 달이 뜨죠. 한 해를 놓고 봐도 해가 기울고 점점점 해의 기운이 떨어져. 해가 대지 속으로 숨어. 해가 대지 속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해. 그 글자가 술자예요. 이거 봐요. 여러분들 여기 대지에다가 점 하나 찍은 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위술령 할 때 이 술자예요. 위수령. 왜 정부에서 위수령, 계엄령 내리듯이 내리는 걸 위수령이라고 그래요. 그 숫자, 이 숫자가 이거예요. 아까 이렇게 점을 찍은 거는 이거는 술자지만은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은 이거는 출입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돼 이게. 그런데 하여튼 그 다음에 자 10월이 되면은 이게 해자인데 이 해자는 어떻게 그린 글자냐면은 돼지의 네 다리 형상을 보고 그렸다고도 그러지만은 어머니 뱃속에 애가 들어차 있는 모형이에요. 애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차 있다가 꽉 들어차 있다가 11월이 되면은 이때 애가 나오잖아요. 그런 형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월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거 봐. 이렇게 해서 12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1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십천가는 간목부터 했는데 지지는 왜 자부터 해요?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요 자라는 거는 요게 양수예요. 수의 의미예요. 오행으로 보면 수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왜 11월 자를 질문 주냐면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동지가 들어있어요. 동지가 지나야 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이 목이라는 거는 물의 기운을 가져야만 나무가 자라려면 물의 기운을 받아야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수를 기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이 창일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머리에 해당하는 천간은 10개를 놓치면은 이 달에 지구를 돌고 있는 이 달의 영향의 중력을 받아서 돌기 때문에 지진은 달을 기준해서 12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찾아냅니다. 이걸 찾아내 가지고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때 이걸 찾아내 가지고 이창일이라는 사람과 대여라는 사람이 황제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황제라는 사람이 무릎을 친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걸 찾았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날짜를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날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자, 요거 봐요. 여기다가 하나, 천간 갑목에다가 자를 붙여. 갑자. 그러면은 이 갑이 양목이에요. 요 밑에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양수야. 즉, 양은 양끼리 붙이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해는 음수인데 왜 갑해라고 안 하냐면은, 왜 갑해라는 글자는 안 만들었냐면은, 그러면 음양의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 천간은 갑이고 지지는 음이고, 그러면 이 글자가 양의 음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즉 쉽게 해서 오늘은 양의 날, 내일은 음의 날, 양과 음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천간과 지지가 똑같이 양은 양, 그러면 음이 돼야지 통일된 용어를 붙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예가 양이면은 갑자, 그 다음에 을은 음이야. 음은 을이니까 이것도 이게 음토예요. 을축. 즉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우이가 음이면 밑에도 음. 그래야만 이 글자가 양의 글자, 음의 글자, 이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간이 양이면 양, 갑자, 을축, 똑같이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리고 여기 두 개가 남죠? 그러면 이거 다시 또 일로 와. 갑자, 갑술, 이게 음이니까 이것도 음이에요.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위에가 양이면 밑에도 양. 이렇게 해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즉 위에가 양이면 밑에도 양, 음이면 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맨 끝에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 붙여보세요. 무인, 기묘. 이래갖고 맨 끝에가 뭐가 되냐면 맨 끝에가 여기가 개지요. 예? 그럼 맨 끝에 글자 해 아니야. 그래서 맨 끝에 개. 이렇게 해서 갑자부터 해서 개까지 60개가 나와요. 60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60갑자라는 글자를 만들어내요. 이때부터 한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봐요. 한문은 기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기록. 즉 한문이 만들게 된 동기가 이 60갑자를 만들면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한문이 이게 만들어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진, 계사, 이렇게 쭉 해서 끝에까지 개까지 60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60개 이상은 안 돼. 왜 그래요? 반드시 우위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붙여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60갑자에 예를 들어서 갑해라는 건 없어요.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인데, 그럼 이게 갑해라는 글자가 되면 이 글자가 양이야 음이야라고 정의를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붙였는데, 이때 이러한 60갑자를 만들어내니까 황제라는 분이 됐다. 자, 이 60갑자가 나오면서부터 60개예요. 나오면서부터 기록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올해를 갑자년이라고 그러자. 갑자년이라고 그러고 이달을 갑자월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오늘을 갑자일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내일은
갑자년 갑자월, 내일은 갑자을축이니까 을축이라고 그러자. 그 다음에는 병인이라고 그러자. 정축일. 이렇게 60번씩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도 60번씩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달은 1년 12달이죠. 1년이 12달이야. 근데 60갑자니까 어떻게 돼요? 12달인데 5년이죠. 5년. 5년 하면 즉 60갑자가 5년마다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죠. 12개니까 5년마다 60번씩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은 60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달은 5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일은 60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 이제부터 날짜를 정하자. 이 날짜를 정하면서부터 이제 중국의 고대 문명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 놓으니까 이제 농번 날짜. 오늘은 무슨 일하고 오늘은 무슨 일하고 농사일을 언제 하고 언제 추수하고 이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록이 되면서부터 중국의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쉽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 주역의 원리, 한문의 문화가 싹트고 주역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 주역의 원리 속에서 역학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먼저 나오고 주역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자연현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자연현상이라는 게 주역이야.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의 원리를 모르고는 주역이나 역의 원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왜 그런 글자가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알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주풀이는 그 한문 안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육식갑자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역의 원리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까 잘 봐요. 중요한 게 아까 지지는 12지지. 12지지는 이거는 1년 12달이라 12월이라는 달을 맞힌 거예요. 천간은 하늘의 기니까 10천간을 갖고 있는데 지지는 1년 12달이 돌아가는 달의 기운을 따라서 12지지. 그때 12지지에서 아까 우리가 천간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지만 좀 아셔야 될 게 천간은 아까 10천간인데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양과 해서 간목 있고 을목 있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고 이렇게 양음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지는 아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달의 기운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형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지도 똑같이 그럼 음양오행에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당시에 그 창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맞췄냐면 지지는 자축 인묘 이게 11호를 그래서 동지가 들어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놓은 거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있는 데서 이 오행에다가는 어떻게 맞췄냐면은 자 목, 화 잘 봐요. 토, 금, 수 오행인데 지금 양음
음양오행이니까 태양의 기운과 달의 기운, 양음. 그런데 양음, 또 수도 양음. 이렇게. 그때 자, 이 아까 천간으로는 간목이 양이었어요. 근데 지지류는 요 인목이 양목으로, 인이 양목이고 그 다음에 묘를 음목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지지, 그러니까 이게 1월이에요. 1월 잘 봐요. 1월이 봄이 되면은 싹이 틉니다. 요 인월에 입춘이 들어있어. 입춘이. 그래서 봄의 기운, 입춘. 봄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입춘이. 봄이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입춘이 1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동지가 설이었지만은 추우니까 중국 고대에서 700년 전, 기원전 700년 전에 주나래 때부터 이 일대를 입춘을 설날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싹이 제일 트는 거니까 목의 개념으로 인목이 양목이고 묘목이 음목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이 되는데 5월, 이게 5월이에요. 이거 2월이고 5월을 양목이고 4월을 음화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4월보단 5월이 뜨겁죠. 4월보단 5월이 더 뜨거운 거예요.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태양 기운이 더 강하게 내려지는 게 언제예요? 5월이죠. 그러니까 5월이 양목이 된 거고 4월이 뱀이 나오는 계절이 4월이 음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 오행은 일단 4월은 음목이고 5월은 양화고 이건 음화예요.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여기를 봐요. 우리가 아까 봄, 동서, 남북인데 여기 중앙에 토가 있는데 이 토라는 게 이거는 환절기 또는 환절기. 이렇게 환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환절기인데 여기 지금 뭐가 빠졌냐면 1, 2, 3, 4, 5월 중에서 3월이 빠졌죠. 그러면 3월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봄이 1월이에요. 봄이 1월, 2월. 그러면 3월은 뭐냐면은 이 여름이 가기 전에 4월, 5월이 여름인데 4월, 5월이 여름인데 여름이 가기 전에 여기가 환절기가 들어옵니다. 즉 봄서부터 여름이 되기 전에 환절기. 그 3월이라는 게 아까 어디 있어요? 진이죠, 진. 아까 그 자축인묘 진. 이게 3월이에요. 이 3월을 요거를 양토로 본 거예요. 양토. 그러니까 토인데 토는 환절기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6월이 미인데 이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또 환절기가 있다. 그 6월이 환절기예요. 이 6월의 환절기는 요거는 음토. 요거에 음토로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7월이 되면은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 그 아까 7월이 신과 유가 있어요. 8월. 그래서 이 추수를 거둬들이는 7월. 이 7월을 양금이라고 그랬어요. 7월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담는 8월이 6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를 해서 곡식에 담아갖고 먹어. 근데 옛날 사람들이 먹기 전에 이걸 조상한테 먼저 감사하다고 제례를 지냈어. 그러니까 추석이 어느 달에 들어있어요? 8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을 제사를 지나는 내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져서 이렇게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먼저 조상한테 차례를 지내고 한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왜? 조상들이 이렇게 날짜를 기록해서 농사하는 농번기를 알려줬으니까 고맙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월에 추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중추절이 들어온 거는 우리나라 책에는 신라 시대 때부터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에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 8월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조선 때도 우리나라는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환절기예요. 이게 수월이에요. 수월. 그러니까 수를 마찬가지로 이거를 양토로 봤어. 그러니까 이 양토에는 3월의 진과 9월의 술 두 가지가 있어요. 9월에. 그러니까 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환절기와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환절기와 그래서 이제 9월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이 되면은 이제 물이 추워지기 시작해. 이게 해월이에요. 이 해월을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월이 자수예요. 이게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에요. 가장 춥습니다. 4월. 그 다음에 12월인데 이 12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가기 전에 환절기가 있잖아요. 이게 축월이에요. 이 축월을 겨울에서 봄으로 가기 전에 환절기. 그래서 요 축월을 12월. 그래서 이 환절기 토는 3월인 진과 9월인 술월이 있는데 진과 술을 양토로. 그다음에 6월과 12월이 있는데 이거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요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12월 두 개, 요거를 음토. 이렇게 환절기의 토를 구분해서 왜냐하면 오행으로 맞히는데 토에 두 개씩을 넣지 않으면 12개를 맞힐 수가 없잖아요. 오행이 5개, 10개인데 그래서 토에 두 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환절기야, 환절기. 계절적으로 환절기예요. 그때 환절기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봄의 기운인 환절기.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미의 환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술의 환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축의 환절기. 그래갖고 진술은 양토로, 미와 축은 음토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갑을병정인 이거와 이 지지를 구분해서 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맞춰 놓고 아까 육식갑자를 만들 때는 갑자, 을축. 즉 갑목은 양. 여기 11월이 동지가 가장 1번이니까 자부터 시작한 거야. 자, 축. 11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해서 갑자, 을축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든 거예요. 이 육식갑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기록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지를 저절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천원지방, 하늘을 머리를 두고 있는 십천간. 십천간은 우선 모든 만물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목을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목화, 토, 금, 수. 오행을 생각했다. 그때 이거를 다시 무조건 양과 즉 태양과 달의 기운에 따라서 갑과 을, 그 다음에 똑같이 양음으로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오행으로 십천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달의 기운에 따라 12지지를 만드는데 이거는 시계에서 계절적인 입장에서 1년 12달, 계절적인 입장에서 1년 12달 돌아가는 걸 따진 거예요. 그래갖고 똑같이 목의 기운인데 양과 그래서 인목인데 이게 1월이야. 이때 입춘이 들어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시간에 봤듯이 이 절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데 절기는 지구가 태양을 돌아갈 때 15도씩 쪼개서 한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360도 도는데 15도씩 변화될 때마다 절기가
바뀌는 걸로 계산해서 24절기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기는 서양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 중남미 마야 문명이 기원전 1000년 전에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원전 1000년 전인데 그때 기록에 기원전 3114년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3114년도의 기록에 의하면 2012년 12월 21일 날 멸망한다고 써 있어. 그날이 동짓날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때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현대 과학으로도 그거 못 만들어요. 불가사의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사람들이 기원전 3, 4천 년 전, 5천 년 전 사람이 그걸 했다. 어떻게 봤을까? 이미 10,000년 전 이전에 있던 사람의 문명을 받아들인 걸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목 1호를 이거를 제일 먼저 놓은 게 입춘이 이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봄의 기운이 왔구나. 1월. 그 다음에 2월인 묘목. 요거를 음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는 똑같이 양음이 있는데 5월이 더 덥고 4월이 덜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화, 5월을 양화로 하죠. 이거 시중의 책들이 혹시 이걸 양으로 이거 음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음이고 일단 5가 양입니다. 그 다음에 토가 중요한데 이거는 환절기다. 그래서 양음이 있는데 3월, 환절기인 3월과 9월, 수월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6월인 미월과 그 다음에 12월인 축월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진술은 양이고 미축은 음토로구나. 이렇게. 근데 이거는 계절적인 거에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은 양과 음이 있는데 7월이라는 신금과 8월이라는 유금. 이거는 양금이고 이건 음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수는 양과 음이 있을 때 자수 11월 이게 양이고 10월인 해수는 음으로 하죠. 이렇게 그 12지지도 똑같이 십천간이라는 개념으로 오행에다 맞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절기의 개념. 이거는 밑에는 절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년 12달 돌아가는 절기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달의 기운에 의해서 입춘이 언제 들어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1년 12달을 삼아가지고 만들고 이걸 결합해서 육식갑자를 만든 거예요. 육식갑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교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연의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년,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갑자월, 어떤 해에 어떤 달에 어떤 일, 뭐 갑자일, 어떤 일에 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 지금 현재 무슨 시에 났느냐 이 시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월 일시라는 네 기둥을 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 네 기둥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주라는 원리가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원리는 그렇잖아요. 육식갑자에서 기록을 할 수 있어. 기록할 수 있으니까 어느 달에, 그러니까 이 연은 60년에 한 번 돌아가겠죠. 달은 5년에 한 번씩, 1년 12달이니까 5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일은 60일에 한 번씩 돌아가. 신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신은 2시간씩을 쪼갰어요. 그럼 24시인데 2시간 쪼개니까 뭐 12번, 12개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주를 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때 이런 사주 원리가 나왔는데 이 사주는 오늘날 그때 우리가 속된 얘기로 이 글자가 천간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래서 여덟자라고 나는 사주팔자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사주팔자가 좋아야 돼 라는 말이 있대. 그런데 이 사주 원리는 오늘날 원래는 사주 원리는 개개인의 기륭화복을 논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주팔자는 뭘 위해서? 농번기의 농사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때 당시에는 치산치수, 강하고 산을 잘 가꿔야만 농사가 잘 되고 국민들이 편안히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족장이나 나이 먹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일을 잘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경작을 하고 하는 그런 원리였지, 개개인의 기륭화복을 논하려고 든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그러던 원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사주팔자 이론이 됐을까요? 하는 것은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5,500년 전, 5,000년 전에 이러한 대요와 창일에 의해서 이런 원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개개인의 기륭화복을 논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3, 4천 년이 흘러가서 기원전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가 기원전 700년 전, 그러니까 주나라가 무너진 게 기원전, 그러니까 1000년 전에서 3, 400년을 하운주 시대가 지배합니다. 그 하운주 시대가 무너지고 등장하는 게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 춘추 전국시대가 기원전 700년 전부터입니다. 공자가 태어난 게 기원전 55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한 100년쯤 지나서 공자가 태어났는데, 그 춘추 전국시대가 들어오면서 춘추 전국시대라는 나라는 어떠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땅이 넓고 황하나 양자강제의 땅이 넓으니까 무수하게 많은 힘 있는 자들이 막 지역을 쪼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나라가 처음에는 수백 개였어요. 그렇게 쪼개지다가 힘 있는 사람이 합병하고 해서 16개가 됐다가 나중에는 7개 국가로 남습니다. 그 7개 국가로 남는 거는 그거를 전국시대라고 그러고, 그 전에 많은 나라들이 쪼개졌던 게 춘추시대야. 근데 이제 공자가 살고 있을 때는 물론 춘추시대의 끝 무렵이었죠. 그래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그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운주 시대를 지나고 춘추 시대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을까요? 막 지역이 통합되고 막 진짜 사람을 개, 돼지 죽이듯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자 수명이 20년밖에 안 됐어요. 평균 수명이. 물론 그때도 100세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의학이 발달이 안 돼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이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100세 살고, 어떤 사람은 10살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왜 20살에 병들어 죽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해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날에 태어나고 어떤 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걸 통계적으로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얘기한 음양오행에다가 가만히 맞춰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맞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게 사주명리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주명리를 처음 정리한 사람은 춘추 전국시대에 낙록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낙록자라는 사람은 불행히 기록이 안 돼 있어. 이 사람 문헌이었고 다음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이 되어 와. 근데 이 낙록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주를 잘 봤냐면은 이 낙록자가 기원전 550년 전, 600년 전 사람인데
물론 정확히 탄생 연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천문지리학에 밝은 뛰어난 역학자였어요. 근데 이 밑에 제자가 손빈과 이 방연이라는 사람이 둘이 동양 사람이야. 둘이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공부를 10년씩 하다가 이제 두 제자가 하산을 하려고 그래요. 방연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방연이 둘이 똑같이 그 위나라 사람이에요. 방연이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손빈이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손빈이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손빈이 내려가는 걸 막아요. 너는 내려가면 불구자가 된다고 그래. 너는 분명히 다리를 잘릴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빈이 내려가요. 근데 손빈이 내려가갖고 내려갔지만은 방연이의 이 같은 동양인데도 자기보다 뛰어나니까 그놈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야지 내가 재상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연이가 그 손빈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빈이 병신 노릇하고 막 미치광이 노릇하니까 다리만 잘라요. 그 다리만 잘라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하인의 도움을 받아서 위나라를 탈출하고 제 나라로 갑니다. 그 제 나라에 가서 제 나라의 재상이 돼 갖고 이제 그 복수를 하죠. 방연이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미 낭독자가 해요. 너는 내려가면 다리가 잘리는데 다리가 잘려야만 너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다는 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물론 기록에는 안 나왔고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예요. 그만큼 잘 봤다는 겁니다. 그 손빈의 손자가 누구예요? 손무죠. 그 사람이 손자병법을 완성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 낭록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주 원리가 정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기록은 없고요. 그 뒤에 춘추전국 시대에서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진시황이 통일합니다. 근데 진시황은 2대밖에 못 가고 한나라가 통일하고 한나라는 태평시대였어요. 한나라가 무너지고 난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국지죠. 그 삼국지도 엄청난 혼란기예요. 그때 이 사주 이론을 잘 활용한 사람이 유명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제갈공명이도 불행히 그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제갈량 얘기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 얘기는 침대 엄청나게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요만한 근거를 가지고 진짜 보리쌀 같은 기록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작으로 그냥 표시를 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춘추전국 시대, 삼국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통일된 나라가 수나라, 당나라예요. 그 당나라 때 엄청나게 역학이 발달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겠지만 사주이론이 너무나 어려워 갖고 요담세안에 말씀드리지만은 이 태어난 자축인묘 여기다가 띠를 붙여 여기다가 동물에다 비유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자는 이게 생식이니까